상봉터미널 재개발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서울의 동북권은 어쩌면 서울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일 듯 합니다. 옛날 같은 시기에 개발되었던 목동과 상계동을 비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상봉터미널 재개발이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사업과 더불어 동북권 개발을 이끈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두 지역 모두 부지가 넓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광운대역 개발 면적이 상봉터미널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다면 광운대역, 상봉터미널 둘 중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두 지역 모두 공동주택, 즉 아파트 위주의 건설 사업입니다. 상봉터미널은 999가구, 광운대역은 1856가구를 분양합니다. 물론 가구 수가 많고 대지 면적이 더 넓은 광운대역 부지가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구 수와 대지 면적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경기도의 여러 신도시 중에서 판교 신도시를 최고로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서일까요? 아닙니다. 현재 개발 중인 창릉, 계양, 대장 신도시가 더 가깝습니다. 판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많은 기업이 입주했기 때문입니다. 즉 신도시 안에 주거지와 일터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정부는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홍보하지만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판교밖에 없습니다. 기업, 즉 일터가 있으므로 주간 인구, 야간 인구 모두 많습니다. 주간에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가서 도시가 텅 비고 야간에 잠을 자기 위한 베드타운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오늘날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아파트만 있는 대단위 주거지역은 위험합니다. 그런 지역은 호재라고 할 만한 것은 교통편이나 공원 정도고 특히 철도는 연기되지 않고 완공한 노선은 극히 드뭅니다. 기업 유치에 실패한 베드타운 성격의 신도시는 기업이 들어갈 땅에 가로수길 같은 상업지역을 만듭니다. 경기가 좋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 시대에 새로운 상업거리가 활성화되기 힘듭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주목해야 할 것은 삼성동 현대산업개발의 본사가 이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계획은 2028년까지 이전합니다. 이 부지는 현대산업개발이 시행부터 시공까지 같이 하므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동북권이 여직 침체되었던 이유는 업무지구 없이 아파트 위주의 개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고 출퇴근용 지하철을 만드는 등 동북권은 서울 안의 베드타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봉터미널보다 광운대역 물류부지가 더 낫습니다.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상봉터미널로 온다면 그 반대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들어올 광운대역, 월계동 일대를 그려봅시다. 현대산업개발의 하청업체도 같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돈, 월급으로 받은 돈은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일터와 주거지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대의 상업거리는 더 커지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아파트와 상업거리만 짓는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지역이 발전합니다. 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거주 목적의 집을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 기업의 유치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업은 집만큼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 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